그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내각 책임자에 있었으면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완전히 내각 총사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각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천안함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징수단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 인기를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음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결정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무력 응징할 것이냐 아니면 하야할 것이냐 결정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앞으로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숫자가 보니까 제가 한 4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북한군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무력 응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당신을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야하기를 권하고 싶다 하는 이런 저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동의 안 하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동의 안 하는 분이 30%는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인데 저 생각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북한이 돼버립니다. 저도 애국자만 와 있는데. 아니, 애국하는 방법 다 다르죠. 한번 참고로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아까 한 분, 두 분, 하여튼 두 분 내지 세 분, 네 분 정도 계십니다. 네 분. 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어떻게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저기 참석하신 분들 전부 서명 날인 해가지고 서명 날인하는 방법을 제가 말할 생각입니다. 지금 나가실 때 주소를 전에 안 적어주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주소를 적어가지고 나가실 때 그 명함을 하나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서명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명하는 거, 종이로 서명하는 거, 이런 것을 고안할 테니까 그때 주 통지가 있을 때 참여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한번 내야 돼요.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하는 행태는 어떤 행태였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를 겁내느냐? 깽판 치는 사람들, 종북 세력들, 빨갱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면은 그 사람들 말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목을 치고,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애국하겠다는 사람, 즉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 진실과 정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멀리하고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무너졌느냐?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빨갱이들한테 얻어맞고 군인은 북한군한테 얻어맞았어요. 이게 딱 같은 법칙입니다. 경찰이 빨갱이들한테 얻어맞고 북한군은 김정일이한테 얻어맞고, 이런 사태를 방치한 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하는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법치와 안보는 같은 것입니다. 법치는 뭐냐? 법치의 핵심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지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은 그러나 빨갱이들한테, 종북 세력들한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김정일 세력이 남한에서 큰 소리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국가를 총동원 해가지고 그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그 세력하고 손을 잡고 그 세력 중에서 몇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김승만이라는 장관을 제가 금융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말고도 지금 국가정보원의 연구소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소장이 남성욱이라는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 고려대학 출신인데 고려대학 교수 남성욱이라는 이 사람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책을 번역을 했느냐 하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쓴 김정일 코드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여기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자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좌경화시키는데 제1등 고시입니다. 1등 고시. 한국에 있는 어떤 학자들보다도 브루스 커밍스라는 이 미국 학자가 쓴 책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좌경화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자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남침한 김일성을 옹호를 합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남북 간에 그 전에 있었던 내전 상황이 연장돼 가지고 6.25가 일어난 것처럼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냉전이 끝나고 다 문서가 밝혀지고 보니까 6.25는 뭡니까? 김일성이가 계획을 해가지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보증을 받았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지 무슨 내전의 연장선상입니까? 그런데 이 자는 하나 장점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도 아주 성실하게 해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멍청한 젊은이들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또 김일성한테만 보는 좋은 책을 쓴 게 아니라 김정일의 입장을 변호하는 책을 또 쓴 게 김정일 코드인데 그것을 번역한 학자를 지금 국가정보원에 소장으로 임명해 놓고 있어요. 소장으로. 이게 이런 인사를 예를 든다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줄이기로 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3년 동안 수모를 받으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참아왔어요. 그래도 그런 불만이 다 있더라도 23일 밤에 이명박이가 공군에 명령을 해가지고 북한 해안포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 배신을 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배신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국가의 이익, 잃어버린 그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그동안 보수 세력들이 너무 너그럽게 보면서 또는 짝사랑도 하고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 한국 사람 중에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명박 뒤에 제가 대통령의 호칭을 가끔 안 붙이면은 그래도 대통령은 일국의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노무현 탄핵 결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가 임금님의 목을 칩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일천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적지 않은 적어도 한 20, 30%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뭐냐? 임금의 목을 치는 게 민주주의 것입니다. 민주주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을 그래도 설명했지만 퓨리탄 혁명,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왕의 목을 단도대에서 친 것, 공화국을 만든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루이 16세 그리고 그 부인을 단도대에서 목을 친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어요. 국민이 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다 우리가 봐주기 시작하면은 반역질, 부패질, 지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철 행사하다가 끝나기만 하면은 또 임금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그 앞장서가지고 해가지고 저런 일들이 이렇게 일을 나오는데 우리는 현직으로 있을 때 비판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전직으로 가면 좀 놔줘도 됩니다, 사실은. 힘이 없어요.